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양상 또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위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동안 상위 아파트 값의 이 가격차는 굉장히 커지면서 가격 또한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방법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전략 또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치 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준비된 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성상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하고 강 건너 한남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인지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장의 핵심 이슈, 지역적인 분석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수급의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부동산 지가가 이제 상승이 되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제 하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수급의 원리를 이제 좀 이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수급의 원리가 이런 수요층이 더 높아진다든가 아니면은 공급이 더 많아진다든가 이로 인해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책 정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정책 면에서 이런 투자 종목을 봤을 때 정말 호재가 있는 이런 부동산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런 재개발 정말 이제 그 전까지는 많은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조금 껄끄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규제 정책도 완화를 하면서 이런 정책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소형 주택, 이제 빌라의 이제 투자 유망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이런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
빌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유망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개발 호재의 백화점, 바로 용산 지역이죠. 이런 교통의 호재, 뭐 자연환경의 호재,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대형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런 개발 호재,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죠.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재개발로 봤을 때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바로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어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역세권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250m에서 최대 500m까지 역 주변으로 노후된 주택 단지를 밀고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형성하는 것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그만큼 기부 체납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30% 정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부 체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만큼 사업성이 그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 어디가 추진하고 있느냐?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 지역, 바로 이제 마포에 있는 성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주택, 바로 이제 빌라로 투자 유망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 10건 중에 7건은 바로 빌라,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3배가 넘는 수치가 바로 빌라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에선 올해 내내 빌라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 거래량을 훨씬 앞질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높을까요? 아파트 자체의 규제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세금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 빌라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격 자체도 아파트에 비해서 낮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만큼 이런 세금적인 부담도 덜면서 이제 나중에 미래 가치로 인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다음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면 2022년도죠.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2022년도 유망 부동산은 재개발 지구에 있는 빌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망 부동산은 재개발이다. 왜 재개발일까요?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이제 1년 안에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만 가구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2만 가구, 올해 1만 가구, 내년에도 1만 가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은 바로 재개발밖에 없죠. 노후 밀집 지역도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제 물량 자체도 뽑아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유망 투자 지역으로 이제 그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자체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은 정책 호재가 떠받치고 있는 도심권 재개발 지구,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을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이어 오세훈표 이제 재개발 사업부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직주근접에 대한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신축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똘똘한 한 채 이제 기대 심리가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도 하고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바꿈으로써 이제 슬럼화된 지역도 개선이 크게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큰 수익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아파트도 얻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바로 재개발이다. 시장 흐름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서울 입주 물량 자체가 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건축의 경우는 이런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됨으로써 아니면 재건축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재개발의 경우는 워낙에 가격 자체도 낮고 이런 이슈가 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건축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크게 이제 뭐 상승이 될 여력이 낮죠.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전략은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바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예정지를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높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아파트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망 투자 이제 그 종목은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개발 호재의 백화점 용산, 이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까요?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 용산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용산은 정말 이제 60% 가까이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용산 지역이죠. 그런데 60%가 이제 개발 호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용산 개발 호재 정말 많이 있죠.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칭입니다. 가칭 한남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이 지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죠. 1구역은 요번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한남 3구역의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가장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이제 조만간 이제 서울시 대표 부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 부촌으로 이제 한남동이 변할 예정이죠. 거기 안에서도 한남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시세 차익도 동시에 노려보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명품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남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의 경우 자세한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있죠.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용적률 자체가 이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이 용적률이 상향한 만큼 거기에 반은 이제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고 또 반은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나고 정부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부 체납까지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런 성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느냐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자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자역 부근에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뭐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뭐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랜드마크급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가자역 이제 위쪽으로 이제 보시면 그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색 역세권 역시도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강 변 쪽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마포 이제 뭐 신촌역이라든가 홍대 입구역 이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하고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면은 용산의 접근성까지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입지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자역 개발 압력 높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민간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정부 자체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만큼 이런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예정지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개발 오브제에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면 정말 이제 이주 수요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물건 자체가 정말 앞으로 내가 이제 추진하는 개발 지역이 개발이 될 때까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한 지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항? 바로 역세권 시프트 이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자 역세권 자체가 이제 한 10년 전에는 추진을 했다가 한번 이제 사업이 무산이 됐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요번에 이제 열의를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항들 자체, 이 동의서 자체도 굉장히 지금 높게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제 높은 이제 부동산으로 봤을 때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 바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민간이냐? 이런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이제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그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투자를 하면은 싹 다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의 수요를 완전히 원천 봉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민간 재개발 사업 안에서도 신속통합기획,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이제 주목하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는 지역을 노리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소액으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역의 경우 소액 접근 가능하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충분한 이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용산 지역,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 성산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높은 시세 차익,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있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드린 바 있죠.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은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선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이제 함주원 부장께서 설명해 주신 이 지역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에 한번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좋은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지요? 자, 그런 분들은 우리 부장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진행되는 방법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용산과 연신내 그리고 성산동 지역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꼭 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지역인데요. 마포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산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가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대한 이야기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위치 보시면은 이제 경의 중앙선에 있는 이제 가좌역의 도보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 자체는 이제 1.5룸이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4천, 4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보면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 사업 추진은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자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생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의 추진에 영향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다양한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도 상승이 된다는 점 꼭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DMC역 자체가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되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수혜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생 역세권도 이제 22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개발에 대한 수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월드컵 대교도 이제 9월 달에 개통이 됐죠. 이런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몰려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들이 주변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으로 이제 소액으로 정말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빨리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해야지 하면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건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죠. 타이밍과의 싸움에서 여러분께서도 이기시려면 미리미리 좋은 정보 얻으시고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이 지역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시세 차이 크게 또 누려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도 가볼게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태원역에서는 도보로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호재 누릴 수 있는지 일단 매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 매물 위치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면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실제 전세 않고 투자를 하시면 실투금은 이제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제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서 명품 아파트 이제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남 뉴타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태원 역세권 안에 저희 매물 위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 아래쪽으로는 한강변 이런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굉장히 입지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용산 민족공원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민족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죠. 그만큼 수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유엔사 부지 이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수혜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의 호재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 노빈고로 이런 신분당선 연장안도 이제 들어간 것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남 뉴타운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죠. 그만큼 수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인호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 자체가 한남동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면은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않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용산 지역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런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남산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에 대한 수익까지 톡톡히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의 호재도 누려보실 수 있고요. 이미 부촌으로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는 부동산 투자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는 정보들 지금부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굉장히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 입지로 선호도 또한 높은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9호선 연장 사업의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의 수혜를 계속해서 누려볼 수 있는 곳과 그리고 거주 만족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을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 3호선 환승역,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워낙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유명하죠. 하지만 이곳이 다양한 호재까지 누려볼 수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찾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대한 설명 이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날씨 좀 따뜻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뭐 이제 확실하게 4만 4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이 그런지 저번 주에 좀 날씨가 좀 추웠는데 이번 주 날씨 좀 따뜻하네요. 자, 오늘은 두 지역인데요. 그중에 서초구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강동구 지역의 고덕동입니다. 제가 사실 이 두 가지의 지역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항상 요맘때쯤 되면은 매수와 매도의 이제 방향이 그냥 포지션의 좀 위치가 좀 변경되는 그런 시기가 보통 요맘때쯤인데 또 어제 이제 오늘부터죠. 이제 오늘부터 종부세 이제 공제 금액이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고가 주택의 이제 어느 정도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기조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절벽인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양도세 이런 부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 기조가 보여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원활히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껏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내년 이 시장, 2022년도의 이 부동산 시장도 저는 2021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간 가격을 끌어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라는 부분들과 거기에다가 이제는 조금 더 12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종부세 기준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물건을 더더욱 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대출도 앞으로 물론 뭐 DSR 규제다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무성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결과적으로 내년에 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저는 전세 시장도 지금껏 눌려 있었던 그런 수요가 또 내년에 총량 제한이다 뭐다 해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앞으로 향후 5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규제도 규제이지만 규제 플러스 공급이 같이 진행이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과연 2022년도와 2023년도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에 베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 특히나 정말 공급이 더더욱이 많이 없어질 만한 그런 지역들이 가장 많이 각광받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의 이슈들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그쪽 라인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지역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고요. 서초구는 제가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반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호선, 3호선 이용할 수가 있는 교대 역세권이고요.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강남이 지금 땅값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너무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도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을 훌쩍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강남 3구 안에서도 서초구와 강남구 그 두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토지의 가격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적은 30제곱 미만, 가격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5천에서 6천 정도 가지고 일단은 전세 안고 사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선호도가 좋은 곳이고요.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그 미래 가치는 앞으로 충분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역은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 저는 이쪽 라인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교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고요. 남부터미널도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 라인에 반포 라인들이 있죠. 자, 그리고 뭐 서초동 라인부터 해가지고 반포동 라인들까지 같이 겹쳐지는 곳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리고 3호선, 뭐 7호선, 9호선 라인들 이용할 수가 있고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산업벨트 라인들과 구성이 같이 맞춰지고 있는 라인과 합쳐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수요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인프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주변에 서리풀 공원의 정보사부지의 개발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뭐 서울 교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뭐 상권, 그리고 법조타운,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거기에다가 학군까지 더해지는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 몇 없는 그런 대표적인 인프라 좋은 곳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 좋다 보니까 들어가면 잘 나오기 싫어하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 투룸이나 쓰리룸 다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뭐 MDN그룹 2023년도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 곳이 바로 정보사부지 개발인데 뭐 시간은 조금은 앞뒤로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 미래산업의 친환경 업무단지,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부지 면적만, 연면적만 35만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초대형 업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GB센터의 신사옥보다도 더 넓은 부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길 건너편의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의 개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 업무,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하나둘씩 착공이 들어가고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만큼 충분한 기대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구간 7.2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개발들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개발들이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그런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개발이고요.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런 삶의 좀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통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부에 다니는 부분들, 매연이나 소음들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구성하면서 또 원활해질 수 있는 교통량들,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토대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 구조물들 생각해 보셨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매번 그 개발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우리가 진행이 되기 이전에 선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서초구동은 5억 5천에서 5억 6천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6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서초동은 투자하시기에 또는 실거주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금액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5억 원 정도의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대출이 한 2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 3천만 원, 130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를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대규모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된다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또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여러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신다면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덧붙여 볼게요. 자, 역시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역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호선 황금 노선의 수에 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고덕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영장 예정역인 센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지금 예정되고 있는 곳, 초역세권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역시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네. 1970년도에 강남이 생겨난 이후에 사실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그 토대 위에 기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 만들어졌죠. 저는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바로 그 자리, 지금 현재의 반포 또는 잠원동, 네, 요런 자리가 지금 저는 앞으로 이 고덕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빠른 재개발 사업이 가장 알맞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고덕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개발 투자도 될 만한 곳에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지역에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저는 고덕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들어보신다면 오늘 고덕동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미래를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5호선 라인들의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인데, 네. 하지만 5호선뿐만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 쪽 라인으로 샘터 공원역이 이제 3단계 구간이 연장이 된다면 이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9호선이 바로 이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역이 약 1분에서 3분 정도의 위치에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저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토지 면적 충분히 6평 이상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29.58제곱미터, 투룸 시세가 5억 9천 정도에서 5억 9,500 정도인데 정말 금액대가 뭐 거의 강남 못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2억 4천에서 2억 4,500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쪽 지역을 추천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 9호선이 생성이 되고요. 앞으로는 5호선, 뒤로는 9호선이 완성이 되는 곳에다가 고덕의 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의 어떻게 보면 최첨단 초대형 업무단지가 바로 이 샘터공원역 맞은편에 지금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강남과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까지의 거리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도심 5호선 라인을 통한 도심으로 그리고 또 영등포 라인들을 통한 9호선이나 5호선을 통해서 영등포 여의도권역으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점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업무단지면 업무단지, 재개발 가능성이면 재개발 가능성 여러 가지를 열어두시고 보실 만한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샘터공원역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 샘터공원역을 거쳐서 이렇게 남양주, 미사와 남양주 라인들을 거쳐지게 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고덕 비지밸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5호선 라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위치 말씀드렸던 이 고덕지구 라인에서는 한 10분 정도에서 8분 정도 거리면은 5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9호선이 3단계까지 연장이 된다면 이 9호선 라인은 1분에서 한 3분 정도 요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다.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을 보신다면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
제2경부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요 고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대략 뭐 반포 지역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물론 먼 미래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물류의 두 가지 축을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너무나도 비싼 고가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보신다면은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 등등 여러 가지로 다 어디 하나 비싸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경부 라인들로 물류 또는 기업을 통한 그런 물류를 좀 거의 대부분 다 물류를 동반하는 그런 기업들이 제2경부 쪽 라인으로 붙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들 고덕이라든지 또는 뭐 고덕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 또는 미사 라인들 가까운 곳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바라보셨을 때 상당히 많은 발전 가치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역 자체가 깔끔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심이라든지 영등포 여의도권역 그리고 뭐 앞으로 9호선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 라인들까지도 이동이 가능하시겠고 다 모두 다 15분에서 30분 거리 이내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고덕이라고 하는 곳은 한강변 라인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든지 길 건너서 강변북로 라인들까지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고덕 2-2지구는 과거에 고덕 그라시움과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주민들, 조합원들의 반대에 붙여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고덕 1지구도 또는 고덕 2-1지구도 고덕 2-2지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왜냐? 9호선이 생기는 곳이 바로 앞이고요. 샘터공원 주변에 이렇게 근린공원들을 많이 끼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가 바로 고덕 비지밸리 라인입니다.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 대형 업무타운이다 보니까 그만큼 미래 발전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초중고를 같이 끼고 있는 초품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들을 다 골고루 끼고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아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군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의 아파트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2-2지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2-2지구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도 고덕 비지밸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타운 자체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 비지밸리가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까지는 하나 둘씩 완성이 될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하냐?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약 150개 정도가 입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의 R&D 형태들로 대형 유동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텔,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면 쇼핑, 그리고 업무타운이면 업무타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총 4가지 존으로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폭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길 건너편에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케아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업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지금 주변에 뭐 고양 이케아라든지 지금 이케아가 있는 광명 이케아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과연 이 이케아라는 하는 부분들 또는 이케아와 같이 들어오는 뭐 롯데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 시설들을 봤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대들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욱더 껑충 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9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고, 고덕, 이 샘터공원역 있죠? 이 샘터공원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지구의 바로 앞에 조성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호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셨다면 이런 지역들은 사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바로 이곳에서 생겨날 예정입니다. 남구리 IC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강동구를 거쳐서 용인이나 안성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종 목적지는 세종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고 속도가 120km 이상을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바로 옆에 강동구를 관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더더욱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점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지역은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일단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 3억 4,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4천 정도에서 많게는 2억 6천 정도 좀 바라보시고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5천만 원에 1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억 8천 5백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